하시죠. 자, 우리 예수금 복습 좀 해봐요. 이거 부채 가는 김에. 자, 보시면 예수금은 워낙 출제를 잘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금 워낙 출제를 많이 하죠. 보시면 자, X 1년 5월 7일 자, 영업부 직원 김민국 씨에게 급여 100만 원을 줬대요. 급여 100만 원을 주면서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한테 월급 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내야 될 사대보험하고 세금 띄죠.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리죠. 저도 이제 월급 받을 때 항상 그 세금 떼이면 막 말도 못하고 아무튼 이제 5월달이 오니까 이제 5월달 기다리고 환급 받는 날 환급 받아야죠. 네, 소득세 9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회사 띈 거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거둔 거. 그죠? 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정권 외우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주주하고 채권자, 나한테 투자해 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수익이 정확하게 얼마고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여서 이익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하고 수익은 정말로 총액으로 무조건 보고해줘야 돼요. 총액으로. 그 말은 뭐냐면 비용은 총 100만 원이에요. 맞죠? 돈이 91만 원 나갔다고 비용이 91만 원인 게 아니에요. 비용은 원래 총 100만 원이었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급여는 총 100만 원.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외우실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회계 1급 올라가실 거고 나중 가면 어차피 그래서 올라가실 거니까 일단 다 외우실게요. 자, 우리가 급여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냐면 본사 직원 월급 줄 때 급여라는 표현을 써요. 본사 직원. 아시죠? 근데 우리가 공장 직원의 월급 주는 건 우리가 급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임금을 준다라고 해요. 임금. 그렇죠? 그래서 공장 직원의 월급은 우리가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걸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일당이라고 하죠. 일용직 근로자분들 일당 받으시는 건 개정 과목이 작급이 이건 시험에 냅니다. 회계 2급서부터. 개정 과목이 암기수 필수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건데 작급이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암기상 이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퇴직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 과목을 좀 외워주세요. 아시죠? 여기다 밑줄도 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이 91만 원 나갔어요. 현금 91만 원 나가면 나머지 9만 원은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등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금은 내가 나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늘릴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5월 7일 날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뜯은 걸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죠. 그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X1년 6월 10일 됐어요. 자, 6월 10일 날 5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인수했던 게 방금 9만 원이었죠. 9만 원과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 그죠? 4대 보험료를 각 해당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했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실제로 이렇게 다 출제하진 않아요.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종업원 부담분은 말 그대로 종업원이 내야 될 우리가 반. 그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자기 돈, 회사 돈 내야 되는 거 반. 이렇게 나뉘어요. 보시면, 자, 여기 종업원 부담분이 합쳐가지고 총 9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납부하면 예수금을 납부한 거니까 예수금이 줄어야죠, 여러분들, 여기. 그죠? 예수금이 줄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회사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자기 돈 내는 거지, 이 회사 부담분까지 종업원한테 뜯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부담분은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시험에서는 회사 부담분의 4대 보험료 비용 처리하는 개정과 꼭 줘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 원칙을 따른다라는 건 일반적인 회사들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연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아닌 다른 소득자도 냅니다. 저도 국민연금은 내야 돼요. 물론 안 내도 상관없죠. 그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국민연금 표현이 국민이라고 돼. 국민, 근로자가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공과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해요. 공과금. 회계에서의 공과금은 절대 여러분들 전기세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나 세법에서 공과금은 세금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을 공과금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 알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에 국민연금 내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영업부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거셔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 800번대. 자, 그리고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혜택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에 또 일정 퍼센트를 장기요양보험 떼요. 이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걷는 거.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우리가 왜 하냐면 고용 촉진을 위해서죠. 맞죠? 고용보험료를 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리셨을 때, 죄송해요. 혹시라도 설명해야 되니까. 잘리셨을 때 실업급여. 맞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처럼 국비수업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복리죠, 복리.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회사 일 하다가 다쳤을 걸 대비해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거는 그냥 보험료의 일종이에요. 암보험료하고 똑같죠.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내는 게 암보험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종업원이 일하다 다칠 걸 대비해서 내는 그냥 보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회사 부담분의 산재보험은 별도 연구 없으면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물론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건 회사 자율이에요. 알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2급에서는 그냥 다 세금과 공과금 아니요. 2급에서는 꼭 줘요. 개정과금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알죠? 절대 안 주지 않아요. 무조건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자율성이 좀 부여가 되거든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래서 쓰는 데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쓰는 데도 있어요.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산재보험은 세금과 공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맞죠? 이거는 회계 1급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웠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대소는 시험에 엄청나게 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왔냐? 라고 하면 여기가 어려워서. 어려운데 회계 여러분들이 초반에 하시면 멘탈이 같이 나가요. 설명하는 저도 나가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저기 뭐지 이렇게 아시죠? 워낙 중요하긴 하거든 이쪽 파트가 대손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초반부터 하면.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알죠? 저의 깊은 뜻을 헤아려주세요.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죠.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들. 저 새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하는 겁니다. 됐죠? 초반부터 어려운 거 하면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됐죠?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대손이 뭐냐면 일단 대손이 뭐냐? 자, 대자가 여러분 빌려줄 대자 씁니다. 그러니까 빌려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채권이 있다. 그리고 손자는 뭐냐면 손해, 손실 그 뜻이에요. 그럼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게 대손입니다. 회계에서. 그럼 채권에서 손해가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못 받았을 때요. 아시죠? 그래서 회계에서 못 받게 되는 걸 대손됐다라고 부릅니다. 되시겠나요? 아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이 많이 내요. 좋은 말 할 때 외우셔야 된다. 그렇죠? 여기 시험에 진짜 계산 문제도 많이 내요. 계산 문제도.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죠?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에서 자동계산 또 나옵니다. 아시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애가 있어요.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20X1년 12월 1일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대요, 여러분들. 자,
자, 1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뭐 이거 분기 어렵지 않으시죠? 처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이 적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12월 30일이 됐어요. 기말이죠, 기말. 이제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죠. 뭐 A라는 거래처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보니까 자,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했대요. 그랬더니 대표자가 사망했대요. 그냥 죽여버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서 회사가 큰일 났다. 혹시 돈 떼어먹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추정하기를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상 회사는 12월 31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지를 매년 추정을 해야 돼요. 기말마다. 아시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되셨죠? 근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본 거예요? 못 받을 못 받지 않았어요. 아직 못 받을 것 같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2000X 2년이니까 이제 다음 연도 됐어요. 다음 연도. 자 1월 13일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을 실제로 못 받았대요. 일단 되셨죠? 자 보시면 일단 이거 충당금 설정은 무시하시고 자 직접상각법 이거 용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직접상각법 인정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인정해요. 아시죠? 일단 왼쪽 해볼게요. 왼쪽은 뭐냐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된다고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은 회수해도 감소하지만 못 받게 돼도 감소하죠. 그죠? 채권은 못 받게 돼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무시하지, 오른쪽 아직 보지 마세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3만 원 까는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라고 합니다.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라고 불러요. 이건 암기사항이죠. 계정 과목 나올 때마다. 계정 과목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사항. 됐죠?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으면 그지 같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죠. X1년도에 발생한 채권을 못 받게 된 거죠. X2년도에. 되셨죠? 회계는 수익은 비용은 누구 따라 다녀야 돼요? 저 수익 따라 다녀야 돼요. 이 채권에 대한 수익은 X1년도에 잡혔죠. 상품 매출력 여기. 그죠? 우리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회사는 수익을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은 X1년도인데 못 받게 됐다고 X2년도에 비용 잡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X1년도, 이와 관련된 비용은 X2년도 대응이 안 돼요.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 그딴 짓을 하는데 회계 대원칙이라서 그래. 항상 비용은 수익 따라야 되는데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입장은 뭐냐면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 수익에 대응이 안 되니까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비용 잡으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직접상각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용자들 나한테 투자해준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해준 애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얼마는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회사가. 아시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일단 수익 비용 대응 측면,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못 받을 것으로 얼마가 추정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정은 단기 말에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 단기 말에만. 알죠? 왜냐면 단기 말에 하면 어차피 단기 말이니까 그때 비용 잡히면 되잖아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되셨죠? 그래서 일단 직접상각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상각법은 못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죠? 인정 안 함. 그럼 다시 여기로 갈게요. 그럼 아까 다시 위로 가가지고 그럼 사례 2번 10만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했죠? 그죠? 그럼 미리 좀 잡아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변에 미리 비용이에요. 아까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처리해요. 되셨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보시면 오늘 빠지신 분이 많아서 여기다 쓸게요. 원래 여기 칠판에서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x 1년도에 근데 저렇게 x 1년 12월 31일 날 여기 이거는 BS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용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회사가 X 1년도 말에 외상 매출금이 총 100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 못 받을 것 같다고 추정했죠. 그죠? 그래서 빼기 10만 원. 그래서 우리 회사가 90만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네 이용자들한테. 요렇게. 알겠죠? 이거 마치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간접 차감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했던 이게 뭐예요? 이게 건물 100만 원. 근데 10만 원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90만 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즉 뭐냐면 채권을 같은 이름을 쓰면 이걸 만약에 외상매출금 쓰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처음부터 90만 원인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서 90만 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서 9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서 이게 외상매출금에 다른 이름 써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채권을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을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이었잖아요. 그럼 채권을 간접 차감하는 계정 과목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회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충당이 뭔지 아세요?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두는 걸 충당한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 못 받게 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의 뜻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렇게 해?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회사 가서 이렇게 보고 하니? 네, 보여드릴게요.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2%라고 여기 있네. 좀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회사는 여기 그냥 매출 채권이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더한 거잖아요. 그게 2021년도 12월 31일자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에 이 2%라는 회사가 6억 7천만 원 정도 있죠? 7천만 원 정도가 있던 거예요. 이 중에 67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회계에서. 아셨죠?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요 단기 대여금은 회수할 수 있나? 대손 충당금 안 잡았죠 얘는. 단기 대여금도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건 없나 봐요. 아셨죠? 됐고. 이것도 계정 과목은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대손 충당금. 아니 비용 아니에요. 아니요. 예, 자산의 차감입니다. 비용 아닙니다. 예. 알겠죠? 자, 해볼게 계속.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죠?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 채권을 빼는 거니까 대변 대생이겠죠.
채권 자산이잖아요. 차변을 차감하니까 대손충당금 대변태생이에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요렇게 잡아요. 되셨죠? 자, 그랬다가 이제 13만 원 못 받게 됐죠, 여러분들. 맞죠? 보시면 이렇게 끊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자, 13만 원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3만 원 잡아 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회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존에 내가 예상했던 게 10만 원 있잖아요. 10만 원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3만 원 더 뜯겼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대손충당금 잡은 거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천재인데? 이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왜 대손충당금부터 잡아 빼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를 일단 잡아 빼는 거예요. 못 받게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하게 못 받게 된 걸 더 까는 겁니다. 비용으로. 이거 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물론 이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근데 얘는 어떤 거냐 보시면 이거 원래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회계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안 써요. 방금 띄운 거 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럼 13만 원 못 받게 됐죠? 못 받게 됐으니까 분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까야 되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예. 오케이? 됐죠? 그리고 못 받았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못 받았으니까 비용, 우리 대손을 비용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라면서요. 예. 됐죠? 14. 잠깐 이거 왜 띄워? 죄송해요. 이거 왜 눌렀냐? 짜증나는데? 여기에 대손상각비.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X1년 12월 30일 날 실제로 못 받았어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예상.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비용했죠. 근데 또 비용하면 10만 원은 비용 2번 잡은 거예요. 되셨죠? 2번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13만 원 다 비용 잡으려면 내가 못 받지도 않았는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했는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그걸 취소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13만 원 비용 잡은 게 올바른 회계 처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취소라는 게 뭐예요? 분계에서 취소는 분계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X 취소 끝?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못해요. 아시죠? 뭐 낙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상각비 차변에 잠깐만 죄송해요. 차변에 잡았던 걸 대변으로 까면 되겠죠. 이해돼서 취소. 그죠? 1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잡고 차변에 잡아 빼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원래 이게 정확한 이해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두 번 끊어야 돼, 2번. 이 두 분계 합쳐진 결론이잖아, 그러면. 못 받게 되었을 때. 이해되세요? 아니, 그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못 받았으니까 비용. 근데 이미 못 받지도 않았는데 비용 미리 했죠? 얘 취소. 이 두 분계 합쳐진 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손상각비는 얼마 잡혀요, 최종적으로? 여기 대변에 10만 원, 차변에 13만 원 있죠? 그럼 대손상각비는 퉁치면 얼마 잡히는 거예요? 3만 원, 그죠? 3만 원. 얘 없애고 여기 3만 원 잡히는 거잖아요. 이걸 간편하게 한 게 요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띄울게요, 이거. 괜히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거 대시해요. 요거예요. 이거 간편하게 나타낸 게. 아시죠? 방금 대손상각비 3만 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취소하는 거였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은요, 엄밀히 간편하게 그냥 방금 했던 두 분기 합친 걸 그냥 간편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방금 제가 첫 두 개 분기 끊었던 걸 인정하지 않아요. 간편법만 인정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일단 13만 원 못 받게 됐죠? 까요? 근데 나는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10만 원 예상했죠? 맞죠? 예상했으니까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 까요? 맞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3만 원 더 못 받았죠? 그건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편법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열심히 방금에 떠든 거. 왜 기말에 미리 비용 전이야? 떠든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과 회수 가능성 표시하라고. 아셨죠? 오케이? 예. 왜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이거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냥 간편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요약한 게.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밑줄 좀 칠까요? 얘는 밑줄 미리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냐면, 자,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에게 보이시나요?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에게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에게 별표입니다. 별표. 자, 어디 있냐면 가로 1번 채권의 대손 처리 있죠, 여러분들. 대손 처리의 세 번째 줄. 거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 미치시고. 직접 상각 못해요. 자, 그리고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끝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거기서부터 세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말은 예상했던 게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에서 상계가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때는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다 믿으시고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해보실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야? 저기 보시면, 자, 회사가 1기 때 여기 1,000원 중에서 300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죠. 1,000원 중에 300원 못 받을 것 같아서 700원은 기말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뭐 어떻게 잡았을까요? 미리 비용 해야죠. 300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차변에 미리 비용. 되셔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 대생이에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0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미리요. 되셨죠? 이 논리죠. 그러면 미리 비용했으니까 못 받게 되었을 때 미리 비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자, 외상 매출금 1,000원 중 실제 못 받은 건 350원이래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350원 까겠죠? 이렇게 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미 대손 충당, 대손을 300원 예상해서 미리 비용 잡아놨죠?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대손 충당은 300원 있죠? 걔부터 먼저 까는 거예요, 차변으로. 대신 아까 대변 대생이니까 차변으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50원 더 못 받게 됐죠?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외워주셔야 돼.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네요.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는 미수금이에요, 여러분들.
미수금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죠. 그죠? 다른 점은 채권이 좀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미수금 1,000원 중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5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연결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예요.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이번에 미수금이 감소하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또 차변에 대손충당금 300원 있는데 그게 미수금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그 두 개 계정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 어저께 그 감가상각 무게 실기할 때랑 똑같아요. 우리 어제 감가상각 무게 검색 참고란에 뭐 기계 장치도 있었고 차량망도 있었잖아요. 대손충당금도 일단 밑에 할까요? 띄워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해놨네 여기. 보시면 여기 대손충당금도 참고란에 어떤 채권을 차감하는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외상매출금, 뭐 받으러, 이수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잠시만 배터리 좀 갈게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모든 채권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미수금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죠. 그럼 이때는 개정 과목을 대손상각비라고 안 써요. 뭘 쓰냐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불러요. 얘는 영업 외적인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인 받으런과 외상매출금 때 쓰고요. 나머지 채권 전부 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씁니다. 되셨죠? 개정 과목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 다시 보시면 자 이번 사례는 내가 이 1번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은 내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못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례 세 번째. 자 독립적이에요. 자 외상매출금 1,000원 중 실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0원이래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범위 내죠. 그죠? 자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200원 되셨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이미 300원 잡아놨죠. 이미 예상했죠? 거기 범위 내니까 대손충당금 200원만 까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예상은 그럼 나머지 100원. 응? 그럼 300원으로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00원 미리 깐 건 어떻게? 미리 깐 거 이거 나중에 뒤에서 다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은 먼저 빼요. 예상했던 거 있으니까. 아시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하냐면
못 받게 된 채권을 받은 거 회계처리 나옵니다. 그렇죠? 현실에 없는 거, 그렇죠? 못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친구가 미안해 친구야. 내가 그때는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갚았지만 다시 너한테 갚을게. 네, 라고 걔가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막 제가 그 뉴스 봤는데 저번에 뭐 30대가 그 50대한테 돈 빌려줬었는데 맞나요? 돈 빌렸었는데 안 갚아가지고 어떻게 복수했냐면 그 빌려간 사람의 형 2명 죽여버렸어요. 자기 자살하고. 얼마나 빡치긴 했었을 때 돈 안 갚은 게 계속. 그래서 그건 네. 이거 거짓말은 진짜입니다. 네, 우리 이거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땡돈 받은 겁니다. 네. 자, 전기 이전에 받지 못했던 외상 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 이렇게 푸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 분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분계를 끊으시냐면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까고 지금 이거 틀려요? 그리고 현금 회수했으니까 현금 200원 늘겠네. 땡입니다. 왜 땡이냐면 제가 지금 지운 거 이거 있죠? 이 문구가 없으면 지금 했던 분계 맞아요. 맞죠? 그냥 외상 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이 분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전년도 과거에 띄었었던 걸 회수한 거기 때문에 이 분계는 일단 논리적으로 틀려요. 그죠? 어떻게 하냐? 별로 외우셔야 돼요. 하나씩 설명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못 받게 되었을 때 대손충당금 까죠? 맞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까죠? 그러면 지금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 처리를 과거에 했었어야 돼요?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말았었어야죠, 여러분들. 아니, 지금 회수했잖아요. 회수했으니까 우리가 채권을 대손 처리한 회계 처리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근데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죠, 취소 또. 그럼 취소가 뭐예요? 여기 예배하는 거. 그렇죠. 차변으로 외상 매출금 살려놓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까고 다시 늘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다시 볼게요. 이거 보시면 왜냐면 이쪽으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대손이 확정됐을 때 어떻게 했을 거냐면 대변에 외상 매출 깠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상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걸 취소가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한 분계하고 똑같죠. 이렇게 삭제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예. 자, 한 번 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떼인 거 받았죠? 받았으니까 채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채권 회수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분계는 채권의 회수 분계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할게요. 차변의 현금.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떼인 돈 받은 거예요. 떼었었던 분계 취소, 그 다음 채권 해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안 나와요. 두 개 삭제돼 버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떼인 돈만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늘리시면 돼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대변에 대손충당금 늘린 건 못 받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결론이니까 그런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 결론. 자, 밑줄 좀 칠게요. 어디냐면 83페이지.
아니군요. 82네요. 죄송해요.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맨 아래 가로 4번 대손 채권의 회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어디에 밑줄이냐면 끝에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밑줄입니다. 아셨죠? 이 결론을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암기.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또 더 어려워요. 뭐냐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 자, 보시죠. 이걸로 아까 그걸로 할게. 아까 그걸로 그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 300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비용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세 번째 사례 여기 200원을 못 받았대. 맞죠? 200 못 받아서 2분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예.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20x1년 네. 외상 매출금 200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죠. 아까 대변의 외상 매출 깠죠? 하고 내가 예상했던 범위 내니까 대손 충당금 상기한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요. 되실까요? 자, 근데 얘는 FM대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원래 FM대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알죠? 뭐냐면 여기 원래는 얘가 이렇게 했었어야죠. 이렇게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자, 그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200원 맞죠? 그리고 못 받았으니까 이때 200원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이때 비용 대손상가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못 받았을 때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했는데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걸 비용 처리한 분께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취소해요? 대손상각비 300원 취소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300원 취소죠, 여러분들. 되시죠? 됐죠? 이게 200원 못 받은 분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이렇게 하면 대손상각비 얘는 지워지죠, 여러분들. 지워지고 얘 얼마 남냐? 얼마 남아요? 100원 남죠, 100원.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20X 1년 말 20X 1년 말 됐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내가 또 얼마를 이제 또 추정해야 되잖아요. 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미리 추정해서 비용 잡으라면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50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대요. 예상했대요. 되셨어요? 이렇게? 응. 자, 예상.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미리 비용하잖아요. 여러분, 미리 비용. 그렇죠? 미리 비용하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음. 150원. 저 미리 비용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대변의 대손 중단금. 이렇게 잡는 거죠. 이제 되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용 보세요. 비용이 대변에 100원 있었죠. 근데 지금 차변에 대손상각비 150 잡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100원 없어지고 150원 없어서 얘는 50원만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용이 대변에 100원 있었고 지금 비용이 차변에 150 있으니까 50원만 잡히는 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들. 표정 안 좋으신데? 이해 안 되세요? 무게가 아니에요. 응? 저는 무게로 생각이 자꾸 되거든요. 어떤 게 비용은 무게가 아니에요. 비용은 단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비용은 올해 연도. 맞죠? 거기 300원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200원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 200원. 자, 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200원 못 받았으니까. 요때 비용 처리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도 미리 비용한 게 있고,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한 게 이중 비용이니까 전년도 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 걸 미리 비용한 걸 취소한 거예요. 여기 취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대손상각비는 항상 단기 개념이 단기 개념. 그렇죠? 우리 200원에서 300원 빼니까 대변에 대손상각비 100원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해 연도 말에 150원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죠? 아까 예상한 거 미리 비용 잡으라면서요, 여러분들.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맞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50원. 되셨나요? 대변의 대손 중단금 150원 잡은 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근데 대손상각비 지금 대변에 100원 있고 차변에 150원 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대손상각비는 50원만 잡는 거죠, 결론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손 중단금도 얼마만 잡혀야 돼요? 50원 차변하고 대변 일치해야 되잖아요, 50원. 원래 이렇게 끊는 게 맞다고요.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안 되고 회계는 이걸 간편하게 추정해 놨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원 잡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자, 여기에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방금 제가 150원 예상했지, 못 받을 것으로 방금 지웠는데 보시면 자, 12월 30일 돼서 올해 연도 말 아까 외상 매출금 잔액 500원에 대해서 30%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했대요. 되셨죠? 그럼 150원 못 받을 것 같아 추정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단
이미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원 있었죠 아까 300원에서 200원만 잡았으니까 이해 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대손상각비는 50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편하게 한 거예요. 간편법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기말에 대손 예상이 다 잡는 게 맞아요.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했던 분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50원 중에서 이미 대손충당금 100원 있죠? 100원 있으니까 이미 100원 있으니까 기말에 150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150원 만들려면 대손충당금은 50원만 올리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모자란 금액만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편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래처가 달라도 한 번에 줘요? 응? 어떤 거야? 못 받은 거에 대한 거래처가 다르면 어떡해요? 못 받은 거에 대한 거래처가 다르면? 못 받은 채권에 대한 거래처가 다르면 대손충당금은 모든 채권에 다 설정해요. 아, 예, 채권 어떤 특정,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내가 A 거래처가 있고 B 거래처가 C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 B, C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채권에 대해 다 설정해요. 대손충당금 어느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묶어서 네, 묶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A, B, A부터 Z까지 있으면 A부터 Z에 대한 채권이 500원인 거예요. 거기에 30원 못 받을 것 같아 추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렇죠. 전체만, 전체 다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아까 되게 이해하면 아까 대수사업이 결론적으로 50원 잡혔잖아요. 50원만. 간편하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간편법 어떻게 되냐면 150원 못 받을 것 같아. 그쵸? 기말에 대손충당금 150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미 100원 있죠? 100원 있으니까 50원만 추가로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면서 그것만큼만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간편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아까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거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분기를 많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간편하게. 아시죠? 그래서 모자란 금액만 채워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돼요. 맞죠? 뭐 모자란 금액 채우는데 왜 모자란 금액 채워도 네가 기말에 다 비용 잡으라면서. 아시죠? 이게 그 아까 했던 전체를 다 분계를 끊으면 너무 분계가 복잡해지니까 회계를 추격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추격된 걸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는 아까 했던 걸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충법이라고. 보충법. 모자란 금액만 보충해준다. 알겠죠? 100원, 150원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이미 100원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50원 늘리고 차변에 병도 50원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이거 무시하겠네요. 보시면 그러면 이 50원 어떻게 구하지? 이 50원 구하는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500원이 기말에 모든 회사의 채권 있죠? 그 채권이 500원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30%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게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150원이.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100원 있잖아요. 100원 있죠? 뺀 나머지 50원만 설정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수금이면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달라지는 거예요. 되셨죠? 차나하고 쉽게 그리고 문제 좀 몇 개 풀어보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실 이거 글씨가 안 나옵니다. 여기 시험에 대손충당금 계산 문제 꽤 내거든요. 근데 우리 계산 문제는 분계로 푸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그 상품 계산 문제 풀었을 때 T계정에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T 계정 추천 해볼게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는 채권에 같이 들러붙은 놈이죠. 네. 그러면 채권은 이월이 돼야 안 돼요? 채권은 자산이니까 이월 돼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대손충당금도 이월이 돼요. 그 말은 대손충당금도 이월 되니까 기초하고 기만이 있어요. 되셨죠? 우리가 수익 비용은 이월 안 되니까 기초 기만 없잖아요. 맞죠? 하지만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이 돼요. 기초 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우리가 그때 상품 매수했지만 기초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기만은 빵꾸나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자, 기초 대손충당금은 여기 증가란 대변에 있어요. 여기 그쵸? 그리고 우리 대손충당금은 언제 감소했었지 아까? 못 받게 되면 대손충당금 먼저 간편법으로 따르면 대손충당금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받게 되었는 거 우리가 대손의 확정 감소. 자, 그리고 우리가 떼인 돈 받으면 대손충당금 늘렸죠 아까. 그래서 여기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늘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대손 예상하는 게 기말 대손 충당금이죠. 기말에 얼마는 못 받을 것 같다가 기말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기말은 빵꾸나 반대편.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이렇게 기말 채권이 아까 500원